안녕하세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논산시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오늘의 시는 어제 편에 계속 이어서 2018년 신춘문예 당선 시집을 읽어주겠습니다. 작가 이원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빈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집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저를 빼곡히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을 볼 때면 제 뒤에 놓인 물그릇이 자꾸 쏟아져요. 이게 다 등껍질이 얇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주에 부는 바람 때문에 깃털이 다 뽑혔어요. 발전의 끝이 없죠. 매일 김포로 도망가는 상상을 해요. 김포를 훔치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제주에 사는 웃기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기도 많이 웃죠.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요. 현상 수배범이라면 살기 힘든 곳이죠. 웃음소리 때문에 바로 눈에 띌 테니까요. 여전히 슬픈 날이여. 오죽하면 신발에 달팽이가 묻을까. 하돌이 하늘에 이불이 덮이기 시작하면 슬슬 나가자. 울기 좋은 때나 하늘에 이불이 덮기 시작하면 밭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혼자 울기 좋을 때다. 위로의 말은 없고 이해만 해주는 바람의 목소리, 고인의 눈물, 부지런하라고 떠미는 한 번의 발걸음. 이 바람과 진동으로 나는 울 수 있다. 기분과의 타협 끝에 5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좁은 보폭으로 아껴가며 걷는다. 세상이 내 기분대로 흘러간다면 내일쯤 이런 거 저런 거 모두 데리고 비를 떠밀 것이다. 걷다가 밭을 지치는 하얀 흔적과 같은 계획에 엄살만 담긴 지갑을 줘버린다. 엄살료 한 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끼쯤 남에게 양보해도 내 허기는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돌들이 촘촘한 골못이 기우는 대로 나는 흐른다. 골목 끝에 다다르면 대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미가 해놓은 첫 줄을 검사하다가 바쁘게 빠져나가듯 집 안으로 들어간다. 환기를 시킬수록 쌓이는 것들에 대하여 한라봉 입술엔 쌓인 것들이 많다.
나는 그 위에 함께 쌓여 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다. 겹쳐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한동안이라는 기간이 좋은 것이니까. 수고는 젖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데, 불은 자기를 흔들었던 초의색을 기억한데, 발전은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한데, 영원히라는 거 말고 잠깐 머무는 것에 대해 생각해. 전화가 오면 수화기에 대고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말해.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자랑해. 손금을 따라 흐르던 바깥의 색이 변하면 그때부터 비를 기다리다가 손바닥에 비가 찾아오면 손바닥의 온도로 인해 미지근해질 거야. 사람들이 그러하듯 말이야. 외로움은 커질수록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야. 얇아진다고 했어. 때려치우고 싶은 인연, 이미 친해져 사람들의 중에 있지. 고르지 말고 익숙한 것들은 먼저 없애. 편하지 않고 낯선 것들은 남겨. 얇은 외로움을 유지해. 뭐든 떠올리기 싫어해봐. 아까운 것 아니야. 없애도 청소하다가 가끔 발견되고 그래. 핀 꽃, 진 꽃. 봄에 태어나시니 봄에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1년 내내 꽃이 핀다는 섬으로 이사를 갔다. 바다 한가운데 놓인 화분 같은 섬이었다. 수국 옆에 집을 구한 것을 시작으로 때가 되면 부용 옆으로, 동객 옆으로, 갈대 옆으로, 주양 곁으로, 파도 사이로 이사를 갔다. 1년 내내 꽃이 피는 곳이면 1년 내내 봄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살아보니 녹아내리다가 우연히 시원했고 얼어붙다가 따뜻한 기운이 한두 번 찰랑이었다.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시들어 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고 생각하기를 멈췄다. 필꽃 안으로 빠져나가듯 들어가 밥을 먹었다. 숨이 멎을 것처럼 안전했다. 안전은 잠시뿐이었다. 빛꽃 위에서 포만감이 미끄러지듯 내려왔고 소화를 시키려 진꽃을 손에 들고 버리러 갔더니 버리고 와서야 알았다. 누워서 등으로 손을 만지는 시간. 빨래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오랜만에 쏟았다.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겼다. 먹는 물을 뒤지다가 바람을 쓰러뜨렸다. 파도도 내가 그랬다. 온통 평상인 섬에서 마을을 들키며 살고 있었다. 향기 없이 무게가 남은 것들을 모아 무너진 가방 속에 막내처럼 넣어두어 일을 하였다. 향기가 없는데도 가방에 잘 담겨서 쉬운 일이었다. 평상에 누워 전신을 뗄 때면 구겨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늘 땀도 조금씩 났는데 한국색 땀은 아니었다. 혼자서 모습을 바지 축혀 올리듯 축혀 올렸다. 하루 종일 숨어 지낸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밖에 나갔고 누군가를 만났지만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 숨어 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음악이 입을 다무는 저녁 7시. 눈에 경련이 왔고
한 사람의 얼굴이 득닭같이 달려들었으나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섬의 뿌리를 파 먹었다. 나방을 먹는 느낌이었다. 저녁 7시 섬은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해의 동선. 만물이 쏟아나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내게 버거웠어요. 남이 운전해주는 버스를 타고 가도 땀을 흘려야 했지요. 서귀포 표선의 한 정거장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의 부축을 받고 버스를 올라탄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버스 기사님은 할머니에게 거동도 힘들면서 외출은 무슨 외출이냐고 할머니를 나무랐어요. 나만 그 말에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버스가 얼마쯤 달렸을까? 휴대폰도 없는 할머니의 시간은 얼마나 흘렸을까? 할머니의 옆좌석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님에게 소리쳤어요. 주무실 줄 알았던 할머니가 소변을 흘린다고 이상하다고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를 흔들던 기사님이 119에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의식이 없다고 멈추신 것 같다고. 구급대원이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말 들으라 했지요. 버스 기사님은 말 잘 들으려고 할머니를 좌석과 좌석 사이 통로에 눕히고는 가슴 부위를 압박했어요. 숨이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구급대원이 할머니의 옆구리를 강하게 꼬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현재 얼굴색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봤어요. 버스 기사님은 할머님의 얼굴이 워낙 검해서 하얀지 노란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나는 외쳤어요. 하얗다고. 나만 들리게 속으로 외쳤어요. 만물이 솟아나는 곳의 반대편은 결실이라고. 민선웅님, 이영동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논산 시청 후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당선 소감. 네팔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한 사람보다 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 저는 네팔에 있었어요. 바람이 시작되는 곳 묵티나트에서 포칼라까지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야크를 키우는 집을 들어가 질 좋은 치즈를 사 먹기도 하고 11월에 핀 꽃들을 구경하면서 걷는 여행이었지요. 매일 산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던 네팔인 수잔이 일행 모두를 불러 세웠어요. 수잔은 5분 뒤에 재미있는 것을 알려줄 테니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주우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돌을 하나씩 주었어요. 5분 후 도착한 곳은 경사가 가팔라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 멀리에 반토막 난 나무가 있었고 댕강 잘려나간 평범해서 부분에는 여러 크기의 돌들이 쌓여 있답니다. 수잔은 돌을 던져서 그 부분에 안착시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말했어요. 우리들은 차례차례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저만 안착에 성공. 그대로 눈을 감고 시인이 되시달라고 기도했어요. 네팔 좋은 기운이 덕분이었을까요? 오늘부터 제가 쓴
시를 더 이상 혼자만 읽지 않아도 되네요. 이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방송 초반을 듣고 나서 며칠간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기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제주에서 김포를 오가는 비행기를 몇 번 탔어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잔뜩 겁을 먹어야 했답니다. 이 멋진 소식을 아직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해 버릴까 봐서요. 만약 추락한다면 휴대폰의 비행 모드를 해제시키고 몇몇 사람에게나 나의 당선 신고금을 반드시 주구리라 생각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병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주에서 만난 친구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를 위해 제주에 머물 것 같아요. 가끔씩 제주가 아닌 곳에 다녀오고 싶을 땐 기꺼이 다녀올게요. 그곳이 동남아, 유럽 어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낯선 것들이 풍부한 공간에 있어야 제가 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윤진 시인의 시입니다. 조윤진 1995년생입니다. 새 살 입안 물은 살을 혀로 어루만진다. 더없이 말랑하고 얇은 꽃줄들, 사라지는 순간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계들이 뭉그러졌는지 세어본다. 당연히 알 수 없지. 시간은 자랄수록 넓은 등을 가진다. 행복과 안도가 같은 말이 되었을 때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타게 되었을 때, 광고가 다 지나고 버린 상영관에 앉았을 때 나는 그렇게 야이어 간다. 통통한 고양이 부드러운 등 허리를 어루만졌던 일, 운동장 구석진 자리까지 빼놓지 않고 걷던 일, 그런 건 정말 오랜 일이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우유의 하얀 막처럼 손끝만 데워도 쉽게 쭈그러지지. 툭 건들기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지는 만들다만 도미노가 떠올라 나는 못다한 최선 때문에 자주 울었다. 잘못을 빌었다. 눈을 찌푸릴수록 선명해지는 세계, 얼마나 더 이곳에 머무르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 부드럽게 솟아났던 여린 세계들, 그런 세계들이 정말 있었던 걸까? 하이풍. 내가 도둑질을 할 때 나는 웃었지. 너는 참 너답다. 그게 바로 나의 취향이거든. 바닥이 닿지 않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흥얼거리지 말고 걷자. 내 취향이 나였으면 해. 목이 부어서 아 하는 소리를 내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대. 내 등만 보면 걸었다. 이 리듬이 우리를 나아가게 해. 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춤출 줄 알아. 건설적인 일을 되도록 하지 말자. 무너뜨려도 다시 짓는 사람들이 많아. 너와 어울리는 일은 가진 것 없이 웃는 법 우리는 모르지. 달걀을 손에 쥐고 바위에 내려치는 일, 있는 얘기도 없이 보이게 하는 일, 반쯤 벗겨진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는 일, 삶에 실려가는 지뢰를 찾는데 죽는데도 지뢰 찾아가는 이유, 부르는 이유. 너는 내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아 절대 떨어질 리 없는 난간 위에서 난간이라는 발음하자 눈이 시리도록 서로를 응시하자 둘 중 하나는 말라 비틀어지지. 목이 부어서 아 하는 소리를 내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네. 나도 이런 것들 할 줄 알아.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꼭 집까지 가지. 나는 도둑질을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은 머릿속으로 불러들인 적 없다. 우리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원래 죽은 사람처럼 말하기. 아, 감히 나 사실 당신이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른 척 했지만 앉아있는 당신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내내 조그맣게 들썩이던 어깨, 바닥으로 하나둘 떨어지는 비늘들, 처음 마주하는 이목구비를 익숙한 표정으로 응시하며 그 밤 버스는 나와 나를 태우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앉고 되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떨어져 나갔지. 어느 것도 깨트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눈 깜빡이지 않으려 연습했다. 감아지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을 머금어도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물고기 눈동자가 내게는 있지. 나는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이럴수록 빨라지는 곳, 돌아가는 길 없이도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뭉툭한 몸체로는 물살을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당신 잃어버린 살갗을 떠올리면 어쩐지 시려오는 당연한 것들, 사라지는 자리는 곧 잊고 싶어질 거예요. 물에 던져서 벌떡이던 심장, 물에 차 가쁘던 폐가 나에게 있었지요. 네, 안녕하세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음식점을 경영하며 요리하는 남자, 논산에 사는 홍정택입니다. 오늘은 신춘 문예 당선 시집 2018년 편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조윤진 시인입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이 거리에서 커다란 산타 동상이 하나 있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도 그곳에 다다르게 될 거야. 가끔 서로를 모른 척했다. 우리는 눈썹을 찡그리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의 눈물 맛을 구별할 줄 몰라서 빈집에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나오자 오른쪽과 왼쪽의 리듬을 잃어버렸다. 띄엄띄엄 이어지는 빛, 입김의 공간을 흐려지게 만든다. 가득 채워줄 수 있다. 산타가 우리의 몫을 듣고 있을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음을, 스노볼이 깨진 자리, 가로눈만 남아 반짝거렸다. 그때부터 날카로운 조각을 손에 쥐고 이곳에 갇혀 있어. 우리는 선물을 받지 못할 거야.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고
조용히 쓰러지는 거대한 트리를 추모한다. 걷는다. 엇박으로 절대 녹지 않는 눈을 맞으며 실크 스크린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 당신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지. 그러나 커피숍에 마주 앉아 손을 꼭 붙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화사한 표정으로 꽃다발, 아기자기한 모양의 볼펜, 붉은 낙엽, 김이 오르는 코코아, 그런 것들. 그때 나는 초록 브로콜리,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날이 선 종이의 모서리,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목성을 떠올렸지. 맞아. 나의 음각, 당신의 뒷면. 커피숍에서 일어나 우리는 그대로 손을 잡고 고작 개야 벤치 두세 개가 놓여있는 작은 공원을 걸었다. 눈을 감은 채로 몇 발자국이나 뗄 수 있을지 궁금해졌지. 당신은 발밑을 봐줄 테니 내게 눈을 감고 걸으라고 했어. 6, 7 걸음쯤 옮겼을 때 내 손을 덮고 있는 당신의 손이 이 세계에 남아 있었다. 책임질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그날 만났던 세계는 좀처럼 아득해지지 않고 사라져 버린 당신을 만나 건 겨울이 다 지난 후였지. 나의 깊은 바닷속을 거닐던 당신을 보게 되었을 때 겨울 내내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당신 손은 이제는 내게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손목에 손을 맞추자 비로소 차가웠던 시간들의 금이 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논산에 살고 있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음식점을 경영하는 요리사, 요리하는 남자 홍정태입니다. 저는 논산시청 후문에서 동죽 해물칼국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생오리 고기와 동죽 해물칼국수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 무릎을 베고 잠든 너를 내려다본다. 고요해서 다정한 얼굴을 본다. 내 애인들은 모두 나보다 작았지. 너도 그렇게 될까? 오늘부터 어렴풋한 곳으로 발끝을 뻗으며 옅은 숨을 보낸다. 같은 그릇에 놓인 음식을 먹고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같은 칫솔, 그건 못할 것 같아. 노을거리며 내려지는 햇빛, 널 얼굴에 손차양을 해주는 너는 참 이상하지. 금방이라도 뭉그러질 것 같으니 우리 절대 같이 사진을 찍지 않는 사이.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만들지 말기로 해.
도시락의 미지근한 과일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잘못 예매한 영화표를 간직하는 사이 시시하게 끝나는 끝말 잇기를 하며 어렵지 않게 빗나가서 안도했던 적 있지. 넘어가는 해가 무서워 밤이 오면 우리 그림자는 또 흩어져 버릴 거야. 손 찬양을 하는 팔의 힘이 점점 빠지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내 긴 손눈썹이 간지러워 나는 그저 눈을 감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일요일 휴일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산에 살고 있는 시를 읽어주는 남자, 노래를 작사하는 남자, 음식점을 경영하는 요리하는 남자 홍정택입니다.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또 봬요.